코로나19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2차 재난 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10만 원으로 방역 기준에 따르더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두 번째 이야기는 어찌 보면 조금 전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던 내용의 연장선이 되는 부분도 될 것 같습니다. 정세균 총리가요, 이 100조 원대의 나라 돈을 소상공인들에게 이 손실보전제로 나눠주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한편으로 이재명 지사가 도민들에게 10만 원씩 나눠주겠다고 했다는 거는 또 공격을 해요. 나라 돈 100조 쓰는 거는 지금 추진을 강력하게 하면서 경기지사에게 왜 그 돈을 그런 식으로 쓰냐 또 지적을 한 건가요? 말씀하시는 건 그런 거죠. 일단 이재명 지사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부 10만 원씩. 전 그렇죠? 도민들에게. 네, 그런데 이제 정세균 총리는 지금 그렇게 재원을 그냥 있는 분 없는 분 가릴 것 없이 다 주는 건 옳지 않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물론 아까 지금 100조라고 하셨는데 그게 꼭 100조 때 그 소위 말하는 그 손실보상을 무조건 도입하자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100조라는 상징적인 법안을 가지고 얘기한 거죠. 네. 그리고 또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 이렇게 비판했죠. 네. 지금 소비하지 말고 집에 있으라 그러는데 네. 소비하라고 10만 원을 주는 건 네. 좌회전 깜빡이 켜고 오른쪽 가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찌 보면 잠재적 대권 주자들이 이와 관련해서 자기 브랜드 하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로 지금 공약을 내놓고 공약 아닌 공약. 이 공약이라고 하면 안 되죠. 네. 공은 또 이렇게 알리는 거니까 뭔가를 본인의 브랜드를 던져놨는데 또 견제하는 또 다른 잠재적인 대권 주자들은 서로 그걸 조금씩 이렇게 공격을 한다. 이런 구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어느 자리에 있는 분들이 네. 그 자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국가의 법과 제도를 바꾸고 네. 정책을 바꾸는 것은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이재명 지사나 네. 정세균 총리 같은 분 그냥 그 직으로 끝날 거면 네. 순수할 수가 있지만 네. 대권 도전을 꿈꾸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두 분 다.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정치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지 않으시는 네. 그런 정책과 제도화를 이루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세균 총리, 이재명 지사 말고 또 이제 이낙연 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뭐 이익공유제라는 화두를 또 던져서 여기저기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가 있어요.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지금 이익공유제를 제안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무총장, 박광원 사무총장 측에서 거기서 거론된 기업들 있잖아요. 네. 언택트 기업들, 카카오, 네이버, 배달의 민족, 뭐 이런 기업들한테 자, 이익공유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모여보자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온다고 그랬다면서요. 다 안 한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낙연 대표가 이익공유제라는 화두를 던져서 네. 아니, 코로나로 소상공인들이 힘든데 네. 또 이익을 본 그런 코로나 때문에 이익을 본 업체들도 있으니까 한국경제신문 보도 내용입니다. 네, 제가 네. 인용 보도해서 맞습니다. 얘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또 거기다가 이 자발적으로 이제 이익을 좀 공유하면 이걸 가지고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 네. 그때 좀 시들해지려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또 신전 기자회견에서 한번 여기에 불을 붙이고 네. 근데 문제는 이익공유제 핵심은 자발성입니다. 네. 이게 뭔가 강제성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거의 준조세화되는 가능성도 있는 거고 이건 사회재산권 침해가 있기 때문에 네. 자발적으로 이익을 기부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한 곳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박광원 민주당 사무총장이 이익공유제를 논의하자고 한 게 아니고요. 네. 이렇게 정확하게는 상생협력 사례 공유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하자. 그럼 그래서 뭐 기업들이 지레 겁먹은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네. 기업들 아까 배달의 민족, 네이버, 카카오, 라이엇게임즈 이렇게 네 기업을 와서 같이 간담회를 하자고 했는데 전부 거절했거든요. 네. 왜일까요? 결국 이익공유제 부담스럽겠죠. 부담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 아하. 때문에 안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기업들의 생각은 지금 정부의 특히 여당, 이쪽 여당과 정부의 그런 취지는 정말 공감합니다만 그 화살이 오롯이 그 몇 개 기업들에게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뭐 일종의 해프닝 같은데요. 예, 그 박광원 그 사무총장도 네.
사실 이제 저 내용을 몰랐다 그럽니다. 뭐 대부분 이제 의원실에서 그 의원실 그 비서 보좌관들이 이런 걸 어느 정도 기획에 짜놓고 그다음에 이제 보고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예. 아니, 내용을 모를 수는 있는데, 예. 어느 기업들 명단만 들어봐도 딱 떠오르잖아요. 이익공유제에 그러니까. 지명됐던 기업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박강원 사무총장이 네. 예, 본인이 이걸 이제 꼭 어디까지 하자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네. 의원실에서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제 뭐 예, 연락도 예. 해보고 아하, 했겠죠. 예, 예. 뭐 그런 건 허다하게 있는 일입니다. 있는 네. 일인데 그리고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도 뭐 각자 이제 나름대로 어떤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취지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부정적인 생각은 아니거든요. 네. 다만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의 그 가이드라인 속에서 이제 어느 정도 뭐 제도화가 되든지 네. 아니면은 뭐 어떻게 전개될지를 아직 이제 가늠을 못하는 상황이라서 이제 네. 좀 상황을 지켜보는 상황이겠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힘을 갖고 있는 네. 법과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집권여당과 집권여당 국회의원, 네. 특히 또 핵심으로 일컬어지는 사무총장이 이러한 네. 세미나를 합니다. 토론회 합니다. 기업은 너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자발적인 참여, 당신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듣고 싶다? 그것은요,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강제적으로 뭔가를 요구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좀 밀어붙이기식으로 또한 네. 다른 오해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이런 일들은 집권 여당으로서 하면은 안 된다라고 네. 말씀드려요.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나중에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안 하는 게 낫다. 지금 그렇게 정리를 제가 이제 해주셨군요. 들어오기 네. 전에 이 해당 업체에 네. 있는 친구들하고 제가 연락을 해봤어요. 아, 그래요? 뭘 합니까? 내부 의견은 어떻답니까? 너무 힘들대요. 뭐가 그렇게 힘들대요? 그러니까 와서 이렇게 발표하고 이런 것들이 부담스럽군요. 단순히 발표가 아니라 네. 해답을 내놔라. 아, 상생 공유, 이익 공유에 대한 해답을 내놔라라는 사인이다. 너무나 네. 부담스럽다. 힘들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개인적인 지인들의 얘기인 거지 그 회사의 공식 입장은 분명히 맞습니다. 아니라는 점을 제가 전제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그게 조금 이제 오해가 좀 될 수도 네네네. 있는데, 뭐 이제 사실 뭐 여당이 기업에 전화해가지고 이 공유에 참여해라, 뭐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한 거 아니냐라고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예. 할 뻔했죠. 물론 예. 아닌 거를. 예, 그러나 네, 이제 아직 뭐 이렇게 그 구체적인 어떤 성안이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네. 상황이. 이제 화두로 던져져서 이제 네. 각계 기업은 기업대로 네. 또 뭐 정부는 정부대로 또 정당은 정당대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단계죠. 이제 네. 그 단계에서는 얼마든지 폭넓게 이렇게 의견을 듣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토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요 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 이거였습니다. 지금 화두를 던져 놓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이게요. 지금 정부와 여당이 전부 다 지금 화두만 던져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할 듯 하다가 안 하는 것도 있고요. 뭐 강력히 밀어붙인다 했다가 또 스물스물 안 한다 그랬다가 뭔가 입장이 자꾸 바뀌는 부분이 많거든요. 일단 먼저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로켓 배송이나 새벽 배송을 이용해서 편리함이 있었는데 그게 금지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좀 불편함이 가중될 것 같아요. 쉰다고 해서 굳이 시장을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만큼 이제 수입이 좀 줄어들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생계 쪽으로도 불편하지는 않을까 싶어요. 자, 무슨 규제에 관련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다. 그래서 복합 쇼핑몰 영업 규제를 하고 이 전통시장을 살리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럼 복합 쇼핑몰 안에 상인들은 상인들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공매도 3월 안에 무조건 다시 공매도 금지 재개한다. 이거 풀어준다라고 하고 입장 변화 없다 했는데 조금 있다가 여론 듣더니 한 3개월 더 미뤄본다. 그리고 뭘 한다 그랬다 말았다가 뭐 한 던져봤다가 분위기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간만 보는 느낌이 든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4월 7일 재보선 때문에 그렇죠. 사실 지금 그거 말씀하셨던 때문에? 것처럼 너무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아니 얘기를. 이게 원래 여당에서도 그렇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과의 또 상생에 관련된 법안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택배 기사들 사실 무리한 노동으로 요즘에 굉장히 힘들고요. 그래서 이제 새벽 배송 금지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합 쇼핑몰 같은 경우 주변의 재래상권들이 다 힘들어지니까 그래도 한 달에 2번은 문을 닫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인터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니 이거 우리 이렇게 생활이 편리한 건데 이거를 없애면 안 되죠. 이런 목소리가 나오죠. 그리고 복합 쇼핑몰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에 있는 분들도 상인인 것도 상인이지만 또 일부 분들은 아니 내가 여기 2번 문 닫으면 하루 안 가고 그 다음날 가서라도 살 텐데 나는 이것 때문에 다른 데를 안 가는 게 아니다. 재래시장 안 가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거기다 공매도도 계속 지금 이제 이 그렇죠. 주식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고 반대 목소리 많으니까 쓱 들어갔어요. 그러면 결국 이 이유가 뭘까요?
이게 잘못됐으니까 쓱 들어간 걸 거야? 아니면 이것 때문에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재보선에?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선거랑 연관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내용이 아닐까. 제가 조심스러워서 하지 못하는 말을 너무 딱 얘기를 던져주셨는데 비슷하게 보십니까? 네, 국회는요, 아이디어 경연장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법과 제도는요, 신념, 고집, 의욕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법을 하나 발의할 때 상당히 많은 검토와 전문가들 얘기를 듣고 공청회까지 하고 그러고 입법화를 하는 거지. 아니 이거 우리 재래시장 상인들 도와줘야 돼. 우리 택배기사들 업무 덜어줘야 돼. 네. 이런 식의 단편적인 접근을 하면 안 된다. 아. 집권 여당은요 힘이 있잖아요. 네. 본인들 의원들의 각 개개인의 말과 행동과 그 제도가 네. 나라를 크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죠. 국민들의 삶에 대단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법을 발의하는 데 있어서 신중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요. 부 대변님이 얘기를 또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네. 앞에서 보면 선거 때문에 지금 선거 의식에서 자꾸 너무 오락가락한 것 같다. 그리고 또 너무 그런 자기 정치나 그런 보여주기식 이런 거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옹호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옹호가 아니고 이제 객관적인 사실 자체를 보면요. 네. 그 이제 요즘 정치는 그 여론 정치고 SNS 정치라고 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원 각 개인이나 뭐 누구라도 이야기를 하면 그게 바로 SNS로 이제 뭐 조금씩 다 퍼지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꼭 민주당이 그 내부적으로 어떤 결의된 민주당의 어떤 뭐 당론이나 뭐 이렇게 확정된 안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의원들의 이야기가 막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것이 다 민주당이 세운 안인데 그것이 뭐 다시 뭐 철회됐다든지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현대 정치가 꼭 선거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요새 여론조사의 그 현대 정치에서 여론조사의 그 어떤 그 효과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매일매일의 투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여론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어느 정당이든 간에 본인들이 추진하는 정책을 여론에 비추어 보고 다시 수정하고 네. 또 뭐 주장을 추진하고 이건 이제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이고요. 네. 또 앞에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립니다만은 그 정치인 국회의원들이 내각에 들어가서 하는 활동들은요. 그 일반 그 직업 공무원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상당히 국민들과의 공감 능력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많이 소통하려고 하고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네. 뭐 상당히 진전된 어떤 우리 정치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만 말씀드릴게요. 법을 발의하기 전에 많은 얘기를 듣고 그런 것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나는 이런 법을 발의했어 라고 얘기하는 것. 네. 그러고 나서 여론을 떠보고 이게 좀 만만치 않으니까 네. 후퇴한다. 이것은요. 무책임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네. 무능력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공감 능력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뭐 양쪽에 워낙 다르게 얘기하시니까 저는 거기에 껴들진 않겠습니다. 일단 시청자분들께서 판단하시리라 믿고, 자, 여당과 정부에서는 이렇게 직접적인 금전적인 지원, 손실 보장, 이익 공유 이렇게 돈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들을 제안하고 있는데, 그럼 야당에서는 어떤 방법들을 제안할까요? 조금은 다른 차원의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실까요?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인류적 영업 규제, 지금 당장 철폐하십시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슨 야행성 동물입니까? 저녁 9시까지는 괜찮고 그 이유는 더 위험합니까? 밀집, 밀접, 밀폐 등 과학적 기준으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을 도입해야 합니다. 시간을 저녁 9시로 딱 제한을 했더라고요. 직장인들은 그 짧은 시간 내에 이용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방역 수칙이나 이런 거를 좀 현실적으로 정말 좀 피부에 닿게 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돈을 주는 것보다는 돈을 더 벌 수 있게 영업시간을 늘려주는 방안을 지금 야권에서는 제안하고 있군요. 야권에서도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초반에 있었던 손실보상은 얘기가 오갈 거고요. 이제 네. 그거 외에 말씀드린 거, 예를 들어서 헬스장 같은 경우 네. 직장인들은 퇴근하고 가면 헬스장 문 닫아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헬스장은, 그러니까 모든 업종이 다 동일하게 9시 셧다운하면 이런 형평성 문제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코로나19가 9시 넘으면 9시 넘으면 걸리고 9시 안 넘으면 안 걸리냐.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 이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때문인데. 그렇죠. 사실 이 기준은 사실 객관적으로 딱 엄격하게 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뭐 야권에서 이렇게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아까 이 손실 보장해주는 그 법제화 부분에서 정말 업태마다
또 영업 지점마다 다 다른 그 기준을 어떻게 할지도 그걸 다 법으로 만든다는 거니까 와 정말 기재부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예.